일단 저는 원래 계속 공부 좀 보려고 했던 건 그 AI 에이전트를 위한 NFT 규격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걸 좀 보고 싶다. 그래서 그걸 좀 보고 있었는데 아직 전체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그건 다음 주 수요일 발표에 할까 하고요. 오늘은 지난달에 1월 달에 그 1월 20일인가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취임하던 날에 그 테크앤 미디어사에서 컨퍼런스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소개했던 내용 그거 한번 쭉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고 컨퍼런스였어가지고 살짝 그 광고 같은 느낌이 드러나는 파트들이 좀 있는데 뭐 불파스는 광고를 그렇게 막지 않는 그 스터디 그룹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내용으로 가볍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9년째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블록체인 씬에 들어와서 지갑을 만들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지갑만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오랜만에 25년의 첫 스터디니까 지갑 얘기를 하려고 하고 예, 제가 있는 회사에서 이제 두 종류의 지갑을 하고 있는데 디센트는 뭐 개인용 지갑이고 이제 위피는 이제 빌더들을 위한 약간 원래 레저 서비스예요. 그래서 약간 지갑 같은 지갑이더라도 하나는 그 빌더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이런 관점에서 지갑을 보게 되고 하나는 이제 엔드 유저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어떤 관점이나 어떤 환경에서 지갑을 쓰는가 이 두 개를 이제 같이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위핀을 가지고 돌아다닐 때 느꼈던 것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위핀 지갑은 이제 B2B 형태의 이제 지갑이라서 이제 D앱 같은 웹3 서비스를 만드는 팀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팀들이 뭔가 서비스를 만들 때 필요한 지갑을 좀 더 잘 제공해주고 싶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팀들을 만나면서 이 웹3 서비스 D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이제 그런 움직임은 어떤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위핀처럼 원래 대저 서비스를 이제 도입하는 서비스들이 이제 특징이 이제 주로 블록체인 기술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뭐 일종의 컨슈머 디앱 이런 컨슈머 디앱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려면 사실 기술을 사실 모르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이제 사용자 경험의 측면에서 이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무엇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멀티체인 이야기하고 이제 그 멀티체인을 지원하는 디앱들을 사용할 때 일어나는 어떤 경험들 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 가장 뭐 대표적인 디앱은 이제 뭐 덱스가 있죠. 얘는 뭐 스시 스왑이라는 덱스고 그리고 뭐 사실은 이제 뭐 컨슈머 디앱들이 이것보다 좀 더 일반적인 서비스들도 많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뭐 또 하나는 이제 뭐 NFT 마켓플레이스 얘는 매직 에덴인데 이런 이제 디앱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어떤 덱스들도 그렇고 아니면 뭐 NFT 마켓플레이스도 그렇고 처음에는 하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만 지원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니스왑이라고 그러면 유니스왑은 이더리움만 지원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 스시스왑 사실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뭐 NFT 마켓플레이스 뭐 매직 에덴 같은 경우는 솔라나만 지원하면서 시작을 했고 뭐 오픈시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만 뭐 이렇게 시작을 했죠.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는 타이밍엔. 근데 이제 지금은 되게 당연스럽게 이제 멀티체인을 지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시 수압만 하더라도 옆에 이렇게 한 20개 정도 되는 그럼 이제 메인넷들을 이제 지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매직에덴 같은 경우도 이제 다양한 체인에 있는 NFT 자산들을 거래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멀티 체인으로 확장을 왜 하느냐 서비스 입장에서 그거는 서비스를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가 이제 다양해진다는 뜻이죠. 이더리움만 지원하면 이더리움 위에 발행되어 있는 토큰이나 NFT들만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옆으로 다른 체인으로 확장되면 거기 있는 체인에 있는 자산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게 이제 확장시키는 게 이제 서비스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확대되긴 하는데, 근데 멀티체인으로 이렇게 확장되기 시작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어려워지는 이제 측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메인넷이라는 컨셉,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 메인넷이라는 컨셉이 딱 잡혀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는 것과 비트코인이라는 게 별도의 메인넷이다. 근데 이더리움이라는 것과 이더리움 위에 올라가 있는 USDT라는 애는 사실 같은 메인넷 위에 있어. 이런 컨셉들을 알아야 이게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그 컨셉이 없는 사용자들에겐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뭘 골라야 되는데 어떤 네트워크를 선택해야 되느냐. 사실 이거부터 고민해야 되잖아요. 나는 사실 뭔가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 건데 그 트레이딩은 내가 사고 싶은 건 뭐 예를 들면 트럼프 토큰이다. 이건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이거 뭘 선택해야 그러면 소닉 차서 찾아봤더니 뭐가 있고 없고 뭐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막 찾아봐야 되고 그런 기술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각각이 뭔지를 사실 이제 고르는 것부터 사실 어렵기 시작하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뭘로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지갑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뭔가 그 무슨 그 뭐 이더리움 계열 같은 경우는 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메타마스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OKX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뭐 솔라나로 넘어가면 뭐 메타마스크는 안 되고 팬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뭐 BRC20이나 뭐 룸 프로토콜 같은 걸 하려면 그러면 또 다른 지갑들이 필요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죠. 그리고 이 지갑들이 대부분 뭔가 새로 앱을 설치해야 되는 지갑이고, 그리고 이제 지갑들만 달라지는 건 아니고 네트워크마다 어카운트 모델, 계정을 어떻게 관리한다 이런 것들이 좀 다르고 뭐 주소의 형태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들은 어카운트라는 걸 만들려면 액티베이션을 시켜줘야 되는 애들도 있고 뭐 XRP 같은 경우는 하나던가 하나 이상의 XRP를 락업해둬야 그걸 쓸 수 있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각각 달라지게 되고 메인넷들마다 그리고 이제 뭐 트랜잭션을 발생하려면 뭔가 구매하거나 트레이딩을 하려면 트랜잭션을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네트워크 수수료 모델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모델이나 솔라나의 모델이 이제 네트워크 수수료 모델도 달라지고 그때 내야 되는 수수료의 어떤 그 커런시 그래서 이더리움에서는 이더를 내면 되는데 베이스로 갔더니 베이스라는 애는 없고 또 이더로 내고 또 옵티미즘으로 갔더니 옵티미즘으로 낼 수도 있고 이더로 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막 굉장히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없는 상태에서는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블록체인이라는 거의 뭐 대중화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화가 된다는 거는 사실 뭐 이 기술이 대중화된다는 것보다는 어떤 좋은 서비스, 좋은 D앱들이 많이 나와서 그 D앱들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뭐 이런 것들인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각각의 그 서비스들이 얼마나 심리스한 사용자 경험을 주느냐 이런 게 이제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옴니체인이라고 하죠. 약간 안에는 사실 멀티체인이지만 사실 사용자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게 이제 중요한 시기가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특히 메인넷들이 사실 굉장히 산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메인넷을 런칭하는 것 자체에 대한 진입 장벽도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이런 옴니체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멀티 체인을 지원하는 디앱이 있는데 그 디앱은 어떤 메인넷이냐에 따라서 그 사용자 경험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의 서비스인데 이런 경험이 있다면 이걸 사실은 사용자들은 그게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이제 단일한 경험으로 이제 통합되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 이제 그걸 이제 옴니체인 경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쉬웠으면 지금도 우리가 막 이렇게 공부 안 하고 그래도 했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 사실. 근데 다양한 요소들이 사실 있지만 이게 그냥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서비스하고 약간 일체화된 내장된 지갑 서비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디앱이라는 어떤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하고 지갑은 사실 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죠. 그게 그 블록체인이라는 게 어떤 자산을 다루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자산을 담아둘 수 있는 지갑이 필요하고 그 지갑을 이용해서 이제 디앱과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되니까.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메인넷이냐에 따라서 이제 지갑마다 지원하는 메인넷들이 종류가 다르고 메인넷들마다 반대로 보면 메인넷마다 이 메인넷을 쓸 수 있는 지갑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파편화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걸 이제 약간 통일된 그러면 이제 지갑을 내가 뭐 이더리움에서 쓸 때는 뭐 메타마스크를 썼다가 솔라나 쓸 때는 팬텀을 썼다가 뭐 이렇게 하면 사실 그 지갑 안에서의 경험이 메타마스크하고 솔라나는 또 다르기 때문에 이 서비스 이용의 경험을 통일화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이런 통일된 지갑 사용을 이제 경험을 이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어떤 디앱들이 이제 멀티체인을 지원하는 디앱들이 자체적인 지갑을 출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유니스왑 같은 경우도 유니스왑 월렛을 만들어 놓고 그 유니스왑 월렛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그게 뭐 매직에덴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 그런 종류의 이제 매직에덴 월렛 같은 것들을 출시하고 뭐 원인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자신들이 만든 서비스에 가장 잘 맞는 형태의 지갑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출시를 하는 이런 움직임들도 있죠. 근데 모든 디앱 서비스가 내 서비스를 만들 때마다 지갑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디앱을 들어갈 때마다 다른 지갑을 써야 되니까 그게 그러면 내 자산이라는 게 어떤 건 저 서비스 지갑에 들어가 있고 어떤 건 이 서비스 지갑에 들어가 있고 뭐 이러기도 사실 어렵고 지갑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갑 경험을 좀 통일화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뭐 그 꼭지가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뭐 가스비인데 가스비는 누구나 다 먼저 어려워하는 이런 측면이고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메인넷에 따라서 네트워크 수수료의 모델도 다르고 네트워크의 수수료로 쓸 수 있는 자산들도 다르죠. 그래서 이더리움이나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더로, 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솔라나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류가 다르게 되고 그리고 수수료 메커니즘도 다르죠. 네, 그래서 어떤 메인넷은 그냥 고정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메인넷들은 그게 이제 변동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달라지게 되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트워크 수수료를 대납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있기도 한데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네트워크 수수료를 내지 않고 이제 서비스가 그걸 이제 대신해주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내가 메인넷을 늘려나갈 때마다 그 메인넷에 맞는 대납 기능을 또 구현해서 이렇게 늘려나가게 되면 사실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사실 이제 대납이라는 게 결국 비용이기 때문에 대납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문제들이나 뭐 풀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뭐 근데 사실 뭐 이런 그 이렇게 그 디앱 입장에서는 그 디앱이 발행한 토큰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이미 메인넷들마다 대납 기능들이 이제 이미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메인넷들이 그런 것들을 약간 적절히 조화롭게 섞어서
뭔가 사용자들은 디앱의 토큰으로 뭔가를 내겠지만 사실 이제 뒤에선 대납으로 처리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경험을 주는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당연히 이제 멀티체인을 지원하기 때문에 멀티체인들 간의 자산들이 이제 얼마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느냐, 그걸 서비스에 얼마나 심리싸게 녹여내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체인을 지원한다는 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네트워크에 있는 자산들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측면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프로토콜이나 어떤 뭐 프로덕트들이 이제 이미 잘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뭐 레이어 제로나 뭐 웜홀이나 아니면 무슨 그 원인치의 이제 크로스 체인 스왑 같은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잘 존재는 하고 있지만 이걸 이제 내 서비스를 쓰다가 어떤 디앱을 쓰다가 뭔가 크로스 체인 간의 자산을 이동해야 될 때 다른 서비스에 갔다 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서비스에 녹여내는 일들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로는 서비스에 이제 뭔가 딱 맞는 형태의 지갑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가습기 경험을 어떻게 통일하게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 멀티체인 간의 자산 이동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어떤 중요해 보이는 이제 옴니체인 경험을 제공할 때 중요해 보이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제 저는 이제 당연히 지갑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이제 지갑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겠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뭐 사실 약간 그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매스 어답션은 사실 뭐 기술이 좋아서 지갑이 좋아서 된다기보다는 사실 서비스가 좋아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볼 때 이제 원래 애저 서비스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이 우리의 역할은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데 서포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좋은 서비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해내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뭐 이제 위젯 형태로 뭔가 빌트인 되게 만들 놓는 이유들도 이게 지갑을 붙여 넣는 내 서비스의 지갑을 연동하는 과정이 이제 서비스 안에 그냥 지갑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걸 기능을 갖다 쓰면서 일일이 뭔가를 다 지갑과 관련된 걸 다 만들어내려면 사실 어려우니까 그걸 이미 구성되어 있는 걸 사이트 안에 아니면 앱 안에 그냥 빌트인 시키는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했고 그래서 뭐 이제 보통 이제 원래 대저 서비스들이 보통 소셜 로그인들을 이제 제공하는 이유들도 그 서비스의 어떤 이제 컨슈머 디앱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디앱들마다 이게 다른데 어떤 뭐 덱스나 뭐 그 NFT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그냥 지갑만 연결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컨슈머 디앱 같은 경우는 그 서비스가 되게 웹2스럽고 이렇기 때문에 그 안에 뭐 회원가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과 그 서비스의 어떤 로그인과 지갑의 뭔가 그 연결을 이제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한 이제 소셜 로그인 기능들 이런 것들을 이제 원래 대저 서비스를 넣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대납 기능 같은 경우를 것들을 이제 지갑에서 사실 대납 기능을 쓸 수 있게 미리 이제 어차피 지갑은 메인넷들을 늘려가면서 그걸 이제 확장해 나가는 게 원래 일이니까 그런 것들을 각각 뭐 이더리움이면 이더리움에 맞는 대납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그러면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곳 입장에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그냥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뭐 지갑의 앱들 뭐 디센트를 비롯해서 이 지갑 앱들을 보면 사실 뭐 토큰 보내고 받고만 하는 건 사실 아니고 그 안에서 토큰을 뭐 스왑하기도 하고 아니면 토큰을 브릿지하기도 하고 뭐 원래 커넥트 같은 기능이 들어있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옵션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해줘서 그래서 우리 서비스는 뭐 수압만 쓰면 되는데 어떤 특정한 페어만 되면 돼.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를 수 있는. 그래서 서비스에 필요한 걸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각각의 기능들을 쓸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필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이제 필요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옴니체인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바퀴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미 있는 것들을 지갑을 연동하면서 그냥 골라서 쓸 수 있으면 어떤 서비스 자체, 원래 서비스가 주려는 가치, 그걸 이제 높이는 것에 더 주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계속 꾸준히 뭐 메인넷도 계속 늘려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더 미래를 생각해 보면 완성형 뭐 이런 느낌은 사실 아니긴 하지만 계속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디앱을 웹3 서비스를 만드는 팀들을 이제 서포트하는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원래 저 서비스 이제 사용 서비스를 쓰는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어떤 지갑뿐만이 아니고 그 서비스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그 팀의 이제 지갑들도 필요하죠. 뭔가 에어드랍을 하려면 에어드랍을 할 수 있는 지갑이 필요하거나 그래서 그런 종류의 이제 지갑들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뭔가 그냥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도구들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위핀이라는 원래 대저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제 서브 프로덕트로 이제 확장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고 있고, 그래서 아마 뭐 요 며칠은 되게 조용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큰 흐름으로 보면 어, 점점 펀더멘털은 좋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웹3 서비스를 만드는 팀들도 이제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올해는 이제 그럴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 불파스에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서비스 만드는 팀들을 많이 만나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올해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